안녕하세요. 부자문동산 스터디입니다. 7월 2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금리가 반등하면서 나타난 일. 자, 대출금리, 코픽스 금리가 3.7%, 기준금리와 그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도 9월 달쯤 되면은 금리를 한 번쯤 인상하지 않을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자,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 또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이 나라에서 좀 은행을 압박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기준금리와 주담대, 신규 주담대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요 격차 있죠. 요 기준금리와 요 격차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쯤 이 위에서 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5.5% 정도에서 놀아야 정상일 텐데 이것이 4.2%죠. 한 1.3% 정도 신규 주담대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어요. 이 격차가 은행 예대 마진이 0.7%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은행은 어디에서 남겨먹느냐? 뭐 주담대 기준으로 한 700조 정도 대출이 있을 거예요. 한 달에 대출 한 7조 정도 많이 늘었을 때 늘어났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왔죠. 5월달 기준으로 아마 신규 주담대가 한 7조 정도 늘었다. 뭐 이 정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존 대출자들 탈탈 텁니다.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주택담보대출 노란색 선 잔액 기준으로 4.24%인가요?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700조 되는 사람한테 금리를 0.5% 올리고 7조 돈 빌리는 사람한테 금리 한 1.3% 정도 깎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남는 장사 같나요? 그 정부가 압박하니까 그래 신규 주담대 깎아줄게 막 싼 거는 보면 막 3.8% 이런 것들도 막 눈에 띄거든요. 그 대출 받으려고 제가 조회를 다 해보지는 못했는데 하면은 아마 또 금리가 더 높은 상품하고 연결이 되지 싶은데 아무튼 최근에 뭐 집단 대출 이런 것들도 금리가 4% 전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되었다가 3% 후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4%를 살짝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걔들 좀 싸게 줘도 괜찮아요. 이 기존 대출자들이 돈 엄청나게 대출 많이 받아 있단 말이에요. 얘들 뒤에서 탈탈 털니다. 앞에서는 친규 대출 내줘봐야 남는 것도 없어. 남는 것도 없어. 왜? 친규 대출 안 내주면 입주하는 사람들 입주를 못 해갖고 난장판이 되거든요. 입주하는 사람 여기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뒤로 과실은 다 챙기고 있더라. 그것이 은행이 하는 날이 일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확률 5.5%가 될 확률이 99.8%.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우리와 금리 격차는 2% 정도 벌어질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야금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그 반등의 힘은 좀 어느 정도 반납하는 느낌. 요거 대구에서 3억 이상 아파트 오늘 30% 이상 하락한 것만 추려봤어요. 부산권은 따로 추리지 않았어요. 그럼 야, 니는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조금밖에 하락 안 했는 거는 왜 이야기 안 하냐고 어제도 말씀했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귀신같이 다 알아서 찾아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락한 것 이런 것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 네, 무주택 자라든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생각한다든지 아마 더 필요한 정보는 아마 그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1주택인 상태에서 한 개를 더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도 많이 떨어진 게 더 눈에 띄지 않나요? 이거 위에 끄리들 락이 끄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한번 좀 속된 표현으로 끄리들이나 요런 데 관심이 없겠죠. 보통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에 오히려 또 호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눈이 가지 많이 반등했는 것에 그렇게 눈이 많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처럼 엄청난 폭등기를 거친다면 시게 오르는 지역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졌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더 많이 떨어진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세종시 0.3% 다시 엄청나게 막 폭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도권도 많이 많이 반등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우리 아직도 맞죠? 여기 보세요. 이 휴전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투자선이라고 해야 되나? 좀 미묘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갈려요. 입니다. 갈려요. 위쪽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늘어난다고 한들 과거처럼 그렇게 늘어나진 않죠. 자, 매도 물량, 전세, 월세, 임대 물량까지도 막하다.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 매매 거래도 그렇게 좀 시원치는 않죠. 2132건. 지난달 거래를 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요거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면서 까만색 요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라고 시뮬레이션 하고 살펴보는데, 아무튼 거래량은 지금 좀 줄어드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7월달 거래량만 살펴볼게요. 지금 남은 날짜 기준으로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조금 모자라더라. 물론 여기에 휴일이 하루 더 끼어 있는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근데 거래량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느낌 아닐 거예요. 오늘 101건의 거래가 조금 많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제 78건의 거래를 생각해 본다면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네. 뭐 지난주하고 비슷하네. 고만고만한 수준을 그냥 현상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네. 요 정도로 보실 거예요 아마. 레미안 장전 47평형 가격 10% 정도 빠졌고요. 요거 이야기 안 해준다고 섭섭하다고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요거 조금 떨어지는 거는 대형 평형 거래 공백 여러 가지 사유들 그냥 골백 번도 더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지속적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들을 것 같습니다. 뜨내기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것들 이제 크게 개념치 않습니다. 거제동 월드메리디앙 대형 평형 28% 정도 빠져서 8억. LG 메트로시티 46평형. 요것도 얼마 안 빠진 것처럼 보이죠. 네. 한라아파트 51평형. 신고가 대단해요. 라고 이거 이야기 해줘야 되나요? 저까지 해줘야 되나요? 그 대구에서는 이게 유행이에요. 대단해요. 거래량 대단해요. 가격 반등 대단해요. 뭐 나왔다 하면 대단해요. 그러다가 실거래가 건수가요. 크게 반등하거나 그런 것이 안 보이고 떨어지는 거래가 보이면 그냥 그 게시물에 이 가격을 알려주는 게시물에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아요. 아니면 뭐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띄울 만한 거 있으면 대단해요를 연발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4만 골든벨 센트럴파크 40% 정도 빠진 거래도 나오고요. 자, 대형 평형 거래 이어지지만 아무튼 5월만큼의 힘은 보이지 않는다. 네, 더샵 파크시티 35% 정도, 센텀 리슈빌 25%, 레미안 장전 30%, 사지 KCC 25% 정도, 센텀 비치 푸르지오 25%, 네, 이 정도. 1편의 세상 동네 명장 1단지 25%, 연산 더샵 저층 30%, 센텀 비스타 동원 뭔가요? 이거 또 좀 특수한 층이 끼어 있거나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너무 많이 떨어져도 이상하다. 너무 많이 올라도 과거에 분명히 이상하다고 말했어야 될 정도인데, 네, 그 이야기도 많이 해서 그냥 지나갈게요. 센텀 센시빌 35%, 요것도 50%처럼 보이지만 요것도 사연이 다르죠. 네, 20%. 여기도 30%대 하락하는 거 제법 많이 눈에 띄네요. 신고가 대단해요 라고 안 해줘도 2020년, 대단해요 라고 안 해줘도 2020년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요거 왜 가격 변동 없는 거는 왜 이야기 안 해주냐고 해보면은 21년식의 아파트, 이제 거래가 갓 트이기 시작하는 아파트, 네, 30% 하락하는 것들도 띄엄띄엄 부산에도 많이 보이죠. 요것도 30%씩 하락하는 것만 추려봐도 제법 아마 눈에 많이 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떨어졌는 거, 요 가격대 그렇잖아요. 평당 1,000만원 정도 수준 하는 아파트들 많이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아마 한참 오르던 시절에 상승률도 그렇게 크게 기록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거의 30%씩 하락하는 거, 부산도 30% 추리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거까지 다 추릴 만큼 부지런하지는 않아서요. 다음에는 또 같이 한번 추려볼게요. 생각보다 평당 1,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 네, 많이 있더라는 부분. 대구는 좀 더 많아요. 대구는 선택해 보기 조금 더 많아요. 아무래도 부산이 그 토지 면적이 좀 좁고 인구가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대구 면적이 부산 면적 2배는 될 거예요 아마. 얼마 전에 군이 편입이 되었거든요. 거래량 3,000건 이하는 빙하기, 여전히 빙하기. 힘을 못 쓰고 요렇게 되고 나면 뒷감당 할 수 있겠나 라고 했던 부분. 아마 끝까지 버티고 이 높은 가격에 사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3년 내로 처분하면 되고, 뭐 이런저런 비과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2년 세월을 높은 세월에 잡았던 사람들, 지금 이제 아주 높았던 가격에 샀던 사람들, 20년 높은 사람, 21년 높은 가격에 샀던 요런 사람들,
아마 비과세로 처분해야 되는 이런 시점들이 다가올 텐데요. 이 비과세고 나발이고 가격이 그때 훨씬 못 미치는데 세금은 당연히 없죠. 세금은 당연히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높았던 22년도에 2020년도에 높았던 가격에 샀던 사람 21년도에 팔 수 있었나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못 팔죠. 그래, 요 세금 문제만 해결되면 한 해, 두 해 지어서 팔면은 요거 대박. 요런 과거의 성공 공식이 지금은 끊겨버렸죠. 거래가 공백을 이루면서 가장 높았던 가격에 샀던 물건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했던 사람, 조금만 더 버티자.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집값이 반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 말이 맞겠지라는 믿음. 그것이 희망 고문일지도 몰라요. 사실 맞추는 전문가 잘 없잖아요. 6억 이상 거래량 예전처럼 이런 산을 하나 보고 떨어진다면 또다시 거래량이 바닥을 기게 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버텨내고 팔 때가 되었을 때 보면 와, 금융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해서 사실 뭐 지금 파나 나중에 파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땅 이야기해 주셨죠. 4.8억에 했던 땅을 3.1억에 경매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래서 이 손해가 이자 비용까지 한 1억 정도 돈 빌려 썼으니까요. 그러면서 넘어갔으니까 이 5.8억이 3.1억이 되었다. 그래서 이 손해가 얼마냐 따져보니까 한 2.7억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이거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심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한 15년 전에 한 2.4억짜리 아파트를 한 2개 사가지고 월세를 받았다. 그럼 100만원씩 한 200만원씩 받아가지고 10년 넘는 세월 동안 1년에 한 2천만원씩 15년 동안 하면 그 받았는 그 월세 받았는 것만 해도 한 3억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샀던 사람과 이 땅을 샀던 사람의 자산 격차가 앉은 자리에서 너무 많이 벌어져 버리죠.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부동산 어디 누구는 투자를 잘해서 대박을 치고 누구는 그냥 나 그냥 어느 정도 주거 만족도도 괜찮고 그냥 눌러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나는 거지가 되어 있고 부지런히 옮겨 다녔던 사람들은 갑자기 자산가가 되어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고 부지런히 살피셔야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될지도 모른다. 근데 요즘 포모 관련해서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막 불안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은 배터리 주식 사가지고 금방 부자 될 것처럼 하고, 과거엔 또 한 2, 3년 전만 해도 아파트 사갖고 누구는 부자 될 것처럼 하고 엄청 불안에 떨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재미를 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죠? 3억대 웬만하면 과거에 6억, 5억, 4억 했었던 이런 물건들도 지금은 3억대에 들어갈 수 있다. 2억 5천 막 이런 수준까지도 떨어집니다. 이상하네. 전월세 비중이 다시 월세 비중이 조금 높아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1,8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여기 금리가 반등을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조금 비싼 아파트 들어갈 수 있겠네. 신규 주담대 전세 가격 좀 빠졌네. 그럼 이런 모습들도 살짝쿵 보이죠. 금리가 만약에 계속 올랐다면 아마 지금 4%, 5% 요 지지선도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금리가 정상적으로 은행이 신규 주담대 이런 것들도 다 마진을 취했다면은 아마 이 전세 가격은 더 많이 빠져 있었을 거예요. 지금 3억 근근히 버티는 이런 전세 가격들 많이 보이죠. 3억을 근근히 넘겼던 이런 물건들조차도 아마 3억대 아래로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집값 떨어지면 모두가 불행해지는가? 그것도 아니죠. 네. 또 다른 이야기는 오늘 또 딴 이야기 많이 해서 오늘 여기까지 줄일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